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미숙입니다. 올해로 65세가 된 평범한 아줌마예요. 우리 아저씨 김만수랑 저는 결혼한 지 38년이 됐어요. 아이들 셋 다 키우고 이제는 손주까지 보는 나이가 됐죠. 손주들은 모두 5이에요. 명절 때 다 모이면 정말 시끌벅적하죠. 아저씨는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으로 일하다가 3년 전에 정년 퇴직했고, 저는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다가 작년에 아들한테 넘겼어요. 허리도 아프고 나이도 있고 해서 이제 좀 쉬려고요. 퇴직하고 나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처음에는 좋더라고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TV 보고 점심때쯤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심심하더라고요. 아저씨는 퇴직하고 나서 취미가 생겼어요. 평소 사진 찍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찍고 다니더라고요. 아줌마, 이 카메라 어때? 괜찮지? 50만 원인데 성능 대비 가격이 아주 합리적이래. 아저씨가 인터넷 쇼핑몰 화면을 보여주며 물었을 때 솔직히 좀 놀랐어요. 우리 아저씨가 평생 돈 쓰는데 인색한 사람이었거든요. 국어 선생님이라 늘 검소하게 살았고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늘 빠듯했으니까요. 50만 원? 비싼데? 꼭 그렇게 비싼 걸 사야 돼?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본격적인 카메라는 몇백만 원씩 하는데. 나 퇴직금 받았잖아.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겠어? 결국 그 카메라를 샀고 동네 사진 동호회에도 가입했어요. 처음에는 저렇게 비싼 카메라 사서 얼마나 쓰겠어? 싶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아저씨가 사진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고 나서 우리 생활 패턴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전에는 아침에 함께 일어나 식사하고 낮에는 각자 볼일 보다가 저녁엔 꼭 같이 TV 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특히 9시 뉴스는 거의 빼먹지 않고 봤어요. 아줌마, 오늘은 한강 가서 일몰 사진 찍으려고. 저녁 늦게 들어올 거야. 또, 요즘 사진 찍는다고 집에 통 안 있네. 미안해, 이제 시간 있을 때 취미 생활 좀 해야지. 너도 뭐 배워볼래? 문화센터 같이 다녀볼까? 그래서 저도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몸도 좀 움직이고 사람들도 만나고. 처음에는 관절이 아파서 힘들었지만 몇 주 지나니까 몸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 통증도 조금 줄어들고요. 요가 선생님이 미숙 씨,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꾸준히 하면 몸이 달라질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셔서 더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각자 취미 생활하면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날까지는요. 우리 아저씨가 원래 꼼꼼하고 깔끔한 성격이에요. 38년 동안 속옷 정리부터 양말 정리까지 항상 본인이 직접 했어요. 내가 해주려고 해도 아줌마는 내 물건 정리하는 방식을 몰라라면서 안 맡기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좀 다르더라고요. 핸드폰을 아무데나 두고 다니기도 하고 가끔은 메시지가 오면 화들짝 놀라면서 확인하고 저한테는 별것 아니야 라고만 하고. 뭔가 수상쩍다 싶었죠. 또 하나 이상한 건 갑자기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편한 티셔츠에 면바지만 입고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더라고요. 심지어 오래된 안경도 새로 바꾸고 머리도 조금 다르게 잘랐어요. 아저씨, 요즘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 갑자기? 그냥. 나도 이제 좀 변해야지. 은퇴했다고 자기 관리 포기하면 안 되잖아. 그 말도 이해는 됐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아저씨는 아침 일찍 사진 동호회 모임 있다면서 나가고 저는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죠. 아저씨 바지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낯선 여자 명함을 발견했어요.
서지현 사진작가 29세. 그리고 뒷면에는 달달한 메시지까지. 선생님, 언제든 연락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우리 아저씨가 젊은 여자랑 뭔가 있는 건가? 요즘 들어 집에 잘 안 있고 항상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옷차림에도 신경 쓰고. 혹시?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어요. 아저씨 서랍을 뒤졌죠. 나쁜 짓 하는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불안한 마음이 더 컸어요. 뭔가 더 찾아보려고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봤는데 특별한 건 안 나오더라고요. 사진 관련 책들, 필기구들, 그리고 염색약? 아저씨가 염색을 한다고. 지금까지 한 번도 머리 염색한 적 없는 사람인데 이것도 좀 이상했어요. 대신 아저씨 핸드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죠. 40년 넘게 알고 지냈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알죠. 사실 이렇게 남의 핸드폰을 몰래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항상 서로 신뢰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래도 이번엔 너무 수상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메시지함을 열어보니 지연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메시지를 읽어봤어요. 선생님, 오늘 찍은 사진들 정말 잘 나왔어요. 특히 노을 사진이 최고예요.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그 카페에서 뵐 수 있을까요? 새 프로젝트 관련해서 의견 듣고 싶어요.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감사해요. 우리 아저씨의 답장도 봤어요. 지연 씨 덕분에 요즘 정말 즐겁네요. 아내에게도 말 못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이번 주말 11시에 그 카페에서 만나요. 아내에겐 동호회 모임이라고 할게요. 선물 정말 고마워요. 내 취향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우리끼리만의 비밀로 간직할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혼한 지 38년 된 남편이 29살 젊은 여자와 비밀 만남을 갖는다니. 게다가 저한테는 거짓말까지 하고요. 그동안 신뢰했던 남편의 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이 차이가 거의 40년이나 나는 여자와 우리 아저씨라니. 상상도 못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어쩌면 전제자는 아닐까? 아니면 동호회에서 만난 건가? 그래도 너무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요즘 TV에서 종종 중년 남성들이 젊은 여성에게 빠져 가정을 벌이는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 참 말세야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내 남편한테도 일어날 줄이야. 38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우리 아저씨였는데 한동안 멍하니 핸드폰만 쳐다보다가 문득 더 증거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저씨 핸드폰 사진첩을 열어봤죠. 거기에는 풍경 사진, 동네 고양이 사진 그리고 젊은 여자 사진이 몇 장 있었어요. 긴 머리에 날씬한 몸매, 세련된 옷차림의 젊은 여성이 카메라를 들고 웃고 있는 모습. 또 다른 사진에서는 카페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는 모습, 갤러리로 보이는 곳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그녀가 바로 서지현인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증거를 보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이런 식으로 우리 결혼 생활이 끝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지? 아저씨가 날 사랑하지 않게 된 걸까? 그 젊은 여자가 뭐가 그렇게 좋은 거지? 단지 젊고 예뻐서? 돈 때문에 접근한 걸까? 하루 종일 이런 생각만 하다가 결국 요가 수업도 빠지고 집에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눈물만 흘렸죠. 아저씨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바로 따져 물어볼까? 아니면 좀 더 지켜볼까? 증거가 더 필요할까? 오후 내내 집안 청소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눈물이 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한숨이 나왔어요. 문득 거울을 보니 많이 늙었더라고요.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도 많이 휘어졌고 젊었을 때 미모로 꽤 소문났었는데
이제는 평범한 할머니 모습이 됐네요. 내가 이렇게 늙어서 아저씨가 흥미를 잃은 걸까? 젊은 여자가 새롭게 느껴지는 걸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우울해졌어요. 저녁 7시쯤 아저씨가 돌아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왠지 전과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낯선 사람처럼 보였달까요? 밥 차려놨어. 빨리 먹자.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나왔나 봐요. 아저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없어요. 아무 일도. 밥이나 먹어요. 밥을 먹는 내내 침묵이 흘렀어요. 평소 같으면 아저씨가 오늘 찍은 사진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제가 오늘 본 TV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했을 텐데 오늘은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아저씨는 몇 번이고 제 얼굴을 살피더니 결국 물었어요. 아줌마, 뭔가 화가 난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말해봐. 그 말에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김만수, 당신 지금 사진 동호회 다닌다면서 젊은 여자 만나는 거야? 아저씨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말을 더듬었죠.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 그만해요. 서지현이라는 애 말이에요. 29살짜리. 명함도 받고 문자도 다 봤어요. 아내에게도 말 못한 새로운 세계. 우리끼리만의 비밀. 38년 동안 당신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화가 나서 그런지 슬퍼서 그런지 아니면 부끄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 옷차림도 신경 쓰고 안경도 바꾸고 머리 모양도 바꾸고 그랬던 거예요. 그 어린애한테 잘 보이려고 염색약까지 사놓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아저씨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게 웃더니 점점 크게 웃었어요. 야, 이게 뭔 오해야? 아줌마, 너 정말 내가 바람 피운다고 생각한 거야? 아저씨의 반응에 더 화가 났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웃다니요? 웃지 마요. 증거가 다 있는데 뭘. 핸드폰 메시지도 받고 사진첩에 있는 사진도 봤어요. 아내에겐 동호회 모임이라고 하겠다는 문자도 봤다고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 잠깐만 내가 설명할게. 잠깐만 기다려. 아저씨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자기 짐을 챙겨 나가려는 건가? 아니면 증거를 없애려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잠시 후 아저씨가 노트북을 들고 나왔어요. 화난 표정을 짓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자, 이거 봐봐. 노트북 화면에는 미숙이의 회갑 기념 사진전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열려 있었어요. 그 아래로 날짜와 장소, 진행 계획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이게 뭐예요? 지연이는 내 사진 제자야.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젊은데도 실력이 좋아서 내가 많이 가르쳐줬지. 그 아이가 지금 삼성동에 있는 작은 갤러리에서 일하는데 내 회갑을 축하하는 깜짝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었어. 믿기지 않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화면에 있는 내용을 보니 이거 진짜예요? 그럼 내가 6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 내 회갑이 중요하잖아. 의미 있는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아저씨는 노트북으로 준비 중인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연애하던 시절 사진부터 결혼식, 애들 낳고 키우던 모습, 최근 우리 일상까지 모든 시간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 사진들은 어디서 구한 거예요? 이건 내가 20살 때 찍은 건데. 그게 바로 지연이가 도와준 거야. 내 친구들, 옛날 이웃들, 형제들에게 연락해서 옛날 사진을 수집했어. 특히 내 친구 영희가 많이 도와줬어. 대학교 MT 갔을 때 사진, 너 20살 때 생일 파티 사진.
다 옛날 앨범에서 찾아서 스캔해서 보내준 거야. 아저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믿음이 갔어요. 사진들 중에는 정말 오래전에 찍은 것들, 심지어 제가 잊고 있던 순간들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문자에서 아내에게도 말 못한 새로운 세계라고 한 건 내 회갑 사진전 준비 때문이야. 깜짝 선물로 주려고 비밀로 했지. 요즘 사진 편집하는 기술도 배우고 전시회 구성하는 법도 배우고 있었어. 그리고 주말에 만나는 건 사진 선별 작업 때문이고. 그럼 우리끼리만의 비밀이라는 건요? 그건 지연이가 준 선물 때문이야. 내가 젊었을 때 가장 좋아했던 노래를 찾아서 LP판으로 구해준 거야. 내 생일에 틀어주려고 했는데 아직은 비밀로 하고 싶었어. 아저씨는 서랍에서 LP판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1980년대 제가 정말 좋아했던 김수철의 젊은 그대였어요. 언제 어디서 그걸 알아냈는지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럼 염색약은요? 당신 머리 염색한 적 없잖아요. 아, 그거. 사실은 좀 젊어 보이고 싶었어. 사진 전날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그래서 안경도 바꾸고 옷도 좀 세련되게 입으려고 노력했지. 내가 너무 늙어 보이면 내가 창피할까봐.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저씨의 변화된 모습, 비밀스러운 행동들, 핸드폰 메시지까지. 모두 저를 위한 깜짝 선물 준비 때문이었네요. 근데 명함의 하트 표시는 뭐예요? 그건 좀. 아이고, 그건 지연이 스타일이야.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런가 봐. 메시지 끝에도 항상 하트 붙이고. 처음에 나도 좀 당황했지. 선생님 대하는 방식이 우리 때랑 많이 다른가 봐. 그제서야 제 의심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 아저씨가 바람을 피우다니.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왔어요. 아저씨, 미안해요. 내가 오해했네요. 눈물이 다시 나왔지만 이번에는 감동과 미안함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38년을 함께한 사람을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그나저나 당신 어떻게 그 사진들을 다 모았어요? 저 어릴 때 사진도 있던데. 처음에는 우리 집 앨범에 있는 것들만 모으려고 했는데 지연이가 선생님, 과거의 사진이 더 필요해요. 부인분의 전체 인생을 보여주는 전시회잖아요 라고 제안했어. 그래서 내 친구들, 고향 친척들까지 연락했지. 다들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고. 그래서 영희가 요즘 전화도 안 받고 그랬구나. 비밀 지키느라 그랬던 거예요? 응. 다들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 특히 지연이는 사진 고르고 편집하고 구성하는데 재능이 있더라고. 그 아이 덕분에 전시회가 더 멋지게 준비됐어. 그럼 그 사진전은 언제예요? 다음 달 내 생일에 맞춰서 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비밀이 탄로났으니 망했네. 아저씨의 실망한 표정을 보니 더 미안했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깜짝 선물을 제가 망쳐버린 거잖아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괜한 의심을 해서. 괜찮아. 내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정황이 있었으니까. 나도 비밀로 하느라 수상하게 행동했고. 아저씨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38년 전 처음 손을 잡았을 때의 따뜻함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근데 당신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네. 내가 어떻게 다른 여자를 볼 수 있겠어? 너 외에 누가 내 입맛에 맞는 된장찌개를 끓여줘? 아저씨의 농담에 웃음이 터졌어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웃으니 아저씨도 따라 웃었죠. 글쎄요. 요즘 당신이 자꾸 핸드폰만 보고 외출도 많이 하고 옷차림에도 신경 쓰고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나 봐요. 바보 같은 여자. 그리고 솔직히 요즘 거울 볼 때마다 많이 늙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었을 때는 꽤 예뻤는데 이제는 주름투성이 할머니가 됐잖아요. 당신이 내 모습에 실증이 났을까 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저씨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미수가, 내 눈에는 내가 여전히 예뻐. 처음 만났을 때처럼. 주름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시간의 흔적일 뿐이야. 내 얼굴에도 그런 주름이 있잖아.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야. 아저씨의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평소에는 이런 다정한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저희 세대 남자들이 다 그렇듯이 감정 표현에 서툴렀거든요. 사실 좀 불안했나 봐요. 나이 들면서 자꾸 불안해지더라고요. 당신이 나를 떠날까봐. 젊고 예쁜 여자들이 많은데. 이 나이에 난 내 배 보이면 도망갈 여자들 뿐인데. 게다가 이 꼰대 같은 성격에 누가 날 좋아하겠어?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38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죠. 근데 그 사진전은 계속 진행하면 안 될까요? 비밀은 탈로 났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은데. 그럴까? 그럼 이제는 내가 지연이도 만나고 같이 준비해 볼래? 그래요. 그 아이한테 미안해요. 이상한 의심을 해서.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삼성동 갤러리로 갔어요. 서지연 작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둥근 안경을 쓴 예의 바른 젊은 여성이었죠. 아주머니,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선생님께서 항상 자랑하셨어요. 지연 씨는 저희를 안으로 안내했고 준비 중인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60장의 사진이 시대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 사진마다 짧은 설명이 붙어 있었죠. 제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지연 씨가 가리킨 사진은 제가 정원에서 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선생님이 찍은 사진 중에 제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아저씨를 바라봤어요. 38년 동안 그는 늘 그렇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 오랜 시간 준비하셨는데 제가 모든 걸 망쳐버렸네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이제 아주머니도 함께 준비하시니까 더 의미 있는 전시회가 될 것 같아요. 지연 씨의 밝은 미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저씨가 이 젊은 여성을 의심했다니. 이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인 아이를요. 3800-4500 새로운 시작. 그날 이후로 저도 사진전 준비에 동참했어요. 주말마다 지연 씨와 아저씨랑 셋이서 만나 사진을 고르고 전시 순서를 정하고 제목을 붙이는 작업을 했죠. 그 과정에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20대의 풋풋한 시절, 30대의 아이들을 키우며 바쁘게 보낸 날들, 40대의 분식집을 시작해 일하던 시간, 50대의 자식들이 독립하고 조금 여유가 생긴 나날들. 그리고 지금 60대의 편안한 시간. 모든 순간에 아저씨가 함께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아저씨, 당신 진짜 대단하네요. 이런 일을 준비하다니. 뭐가 대단해. 그냥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어. 고마움이요? 제가 뭘. 그냥 내 곁에 있어줘서. 38년 동안 날 참아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운 일이야. 아저씨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회갑 사진 전날 아이들과 손주들, 친구들, 친척들 모두가 모였어요. 작은 갤러리가 사람들로 가득 찼죠. 사진전 제목은 우리의 시간 마이너스 박미숙의 60년이었어요. 입구에서부터 제 어린 시절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안쪽으로 갈수록 시간 순서대로 제 인생이 펼쳐져 있었어요. 엄마, 이거 정말 감동이에요. 아빠가 이런 걸 준비하셨다니 믿기지 않아요. 둘째 딸 지영이가 캐나다에서 일부러 날아왔어요. 손주들도 함께 왔고요. 할머니, 엄청 예뻤네요. 지금도 예쁘지만 손주들의 순수한 칭찬에 웃음이 나왔어요. 친구 영희도 와서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미수가 비밀 지키느라 정말 미안했어. 전화 안 받고 그래서.
근데 놀랐지? 김 선생님이 이런 걸 준비하실 줄은 나도 몰랐어. 응, 깜짝 놀랐지. 근데 나 바보같이 오해했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마. 무슨 오해? 아니야, 긴 얘기야. 행사 중간에 아저씨가 작은 연설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특히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인 미숙이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 38년을 함께 살 수 있었으니까요. 미숙이의 60년 인생이 담긴 이 사진들처럼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선명하게, 때로는 흐릿하게 기억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숙이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고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면서도 행복에 겨워 눈물을 훔쳤어요. 행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당신 진짜 사랑해요? 이 나이에 그런 질문이 쑥스럽지도 않아? 그냥 물어봤어요. 대답해요. 그럼 사랑하지. 38년 전보다 더 많이. 정말요? 왜요? 38년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잖아. 그냥 예쁘고 착해 보여서 좋아했지. 근데 지금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사랑하는 거니까 더 진짜지. 아저씨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저씨도 참. 갑자기 왜 이렇게 다정해요? 글쎄, 나이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날 의심해서 충격받았나? 하. 아이 참, 그 얘기는 그만해요. 창피해.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강변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4500-5000 에필로그. 그날 이후로 몇 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제가 어떻게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었는지. 하지만 그 오해 덕분에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아저씨는 여전히 사진 동호회에 다니고 저는 요가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요. 가끔은 제가 아저씨 사진 촬영에 동행하기도 하고 아저씨가 요가원에 데리러 오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더 솔직해졌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면 바로 이야기하고 서로의 감정도 더 자주 표현하려고 해요. 아저씨가 사랑해라는 말을 조금 더 자주 하게 된 것도 변화예요. 지연 씨와도 가끔 연락하고 지내요. 그 아이가 다음 달에 개인 사진전을 연다고 해서 우리도 가기로 했어요. 젊은 친구가 생겼다는 게 나쁘지 않네요. 지난 주말에는 우리 손주들이 놀러 왔어요. 사진첩을 보여주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줬죠.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결혼했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할머니 회갑 사진전을 준비했는지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귈 때는 어땠어요? 로맨틱했어요? 12살 손녀가 물었을 때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 할머니가 반에서 쫓아다녔지. 아이 거짓말. 누가 누구를 쫓아다녔다고.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이런 거짓말도 38년 함께 살다 보면 진실처럼 느껴지나 봐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혹시 나처럼 순간의 오해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만 기다리고 대화해 보라는 거예요. 긴 세월 함께한 사람을 너무 쉽게 의심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의 불안감이 현실을 왜곡할 수 있거든요. 60대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사랑은 진행 중이에요. 형태가 달라졌을 뿐 그 깊이는 오히려 더 깊어졌죠. 때로는 손을 잡는 것만으로 함께 TV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리고 가끔은, 아주 가끔은 젊었을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해요. 특히 아저씨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거나 갑자기 다정한 말을 할 때처럼요. 우리에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은 시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고 싶어요.
아저씨와 함께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웃음과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름답고 때로는 오해조차도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